저는 올해 결혼 10년째로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저보다 7살 어린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문제는 제 아내입니다. 쇼핑을 너무 좋아하다 못해가지고 과소비를 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여보, 이것 좀 들어줘. 아이고 그냥 쇼핑 듬뿍 하셨네요. 아니 뭐 필요한가? 엄청 세일하더라고. 이걸 다 싸게 샀어. 나머지는 이따 배달 올 거야. 뭐 이거는 유통기한이 일주일도 채 안 남았는데 이거 누가 다 먹을 거야? 다 먹어. 싸다고 그렇게 사다 놓고 결국 버리는 걸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기에 인터넷 쇼핑, 홈쇼핑에 푹 빠져가지고 수시로 물건을 사야 되는데요. 옷장에 옷이 넘쳐나는데도 늘 입을 옷이 없다면서 새 옷을 사는데, 그리고 우리 가족 건강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아니, 또 샀어? 녹즙기 샀어. 건강 챙겨주고 고맙다고 하진 못할 망정 돈 나간다고 벌벌벌벌벌. 남자가 왜 그래? 단호해요. 믹서기도 집에 5개나 있는데요. 다일용 따로, 세수용 따로 있고, 대형 믹서기에, 핸들 믹서기에. 지금요? 다 처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쓰지도 않는 그릇은 왜 그렇게 사서 모으는지. 이거 다 우리 딸 시집갈 때 줄 거야. 그리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소파는 왜? 옆집 갔더니 친환경 소파로 바꿨더라고. 친환경 소파 하나 바꿨는데 거실이 엄청 넓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친환경 소파가 애들한테 좋대. 그래서 주문했지. 얼만데? 200만 원 좀 넘나? 근데 이 소파가 얼마나 좋냐면. 제정신이야?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 술자리 가서는 떡하니 계산하는 양반이 뭐? 돈이 남아도냐고? 내가 나 좋다고 샀어? 가족들 위해서 산 거지? 그러면 당신이나 술하고 담배 끊어. 그리고 내일까지 80만 원 넣어줘. 왜? 애들 겨울 패딩 샀어. 뭐 문제 있어? 한 벌에 100만 원이 나는 겨울 패딩 공동 구매 아니면 못 사. 까놓고 말해서 지금 저희 집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눈치도 없는지 전단지만 들여다보고 뭘 살 궁리만 하면서 그놈의 알뜰 구매, 실속 구매, 그런 말을 하면서 뭔가 살려고만 하는 아내 이대로 이해해줘야 됩니까? 자, 오늘 사연은 50대 초반 남편분이 주셨습니다. 네. 이분은 아내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소비 습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쇼핑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합니다. 똑같은 물건이 5개 이상 됩니다. 그래도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있으면 삽니다. 뭐 어느 정도 사는 거는 이해를 하겠으나 너무 과소비를 하니까 남편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나 이거 다 절약하는 거다. 내가 그걸 안 샀으면 1+1 될 수가 없었다. 이러면서 반성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더 사겠다고 합니다. 이런 아내를 그냥 이해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소비 습관을 뜯어 고쳐야 되는지 오늘도 이렇게 판정단분들 오셨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힘을 받아서 한번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야, 근데 오늘 토론은요 진짜 남자 대 여자의 굉장히 격렬하고 치열한 토론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오늘 사례를 주신 분이 남자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이런 일 가지고 이렇게 이런 방송국에 사례를 주신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조금 생각을 좀 더 깊이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뭘 들고요. 생각을 깊이 하죠? 왜냐하면요. 여보세요, 무슨. 아니에요. 아이고, 저기 아니에요. 남자 대표로 나오셨어요. 그려. 이분이 지금 산 것이 네. 그 품목을 보면은 전부 주방에 관련된 거, 뭐 믹서기라든지 쇼파도 샀잖아. 소파, 그러니까 아이들 가구,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친환경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남편 갈아주려고 믹서기 사고 녹즙기 사고 한 거 아닙니까? 진짜 쇼핑을 과소비를 하는 사람은 보석을 사거나 정말 명품백을 사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런 얼굴을 고치거나 하는데 이런 데 손을 쓰지 저렇게 주방기구 사고 아이들 위한 거 사고 그러지 않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를 너무 과장해서 남편분이 저렇게 화들짝 놀라니까 맞아.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야, 이해가 솔직히. 좀 돼. 아니, 근데. 믹서기 비슷한 거를 다섯 개씩. 5개씩 사놓고 그럼. 이게 뭐야 하나만 갖고도 요리조리 다 쓸 아니 수가 선생님 있는 믹서 거야.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지. 요리할 때마다 많이 해야 돼. 자기 요리 필요하고 못하는 뭐 게 제품 탓한다더니 아니에요 선생님. 믹서기는요 이 음식을 가는 시끄러. 거고요. 공부 못하는 것들이. 녹즙을 따는 거예요. 잠깐만 무겁다고. 아까 쓸데없는 소리라니까. 그게 왜 쓸데없는 잠깐만요. 아이, 진- 잠깐만요. 아주 열받네. 제가 남자 대 여자의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난리인가요? 아니, 더 웃긴 건 아까 자료 화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엌의 주방 용품들이 쫙 나왔잖아요. 옆에 있던 우리 그 장균환 변호사가 저한테 슬쩍 하는 얘기가 내가 다 산 건데 이상해요 오늘. 전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쇼핑 좋아하시죠? 저는 좀 중독성이 있어요. 어머나. 살짝 의외네요. 좀 과도한 면이 있다라고 저도 아 느낀 적이 정말요? 있었어요. 어느 물품이요? 주방기기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주방기기를 어디서 파나 봤더니 홈쇼핑에서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홈쇼핑 여기저기 돌리면서 주방기기만 나오면 엄청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분이 산 그 녹즙기, 그게 녹즙기가 아니라 원액기예요, 원액기. 원액기가 원액기구나. 네, 버전 아까 몇 번째 거요? 3까지 나왔어요. 하얀색이잖아요. 하얀색. 녹즙기랑 원액기랑 무슨 차이예요? 원액기는 이게 그 믹서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갈잖아요. 근데 원액기는 이렇게 느리게 저속 회전을 하면서 짜내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저 변호사가 아니라 방판하시는 거.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네. 사람이 뭘 하다 보면 남자든 여자든 어떤 곳에 꽂힐 때가 있어요. 꽂히게 되면 그것을 살짝 과도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 그게 뭐 양재진 원장한테 가야 되는 그런 정신병적인 문제다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그런 게 있거든요. 남자들은 우리 서수 선생님 사진 찍으시지만 사진 기기에 미친 사람들이 또 많아요. 아니 그런데 그게 돈이 펑크 나기 전에는 못 오더라고. 돈이 아주 바닥이 날 때. 그런데 이사는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는 게 무슨 모피 코트를 산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사치품이 아이들 패딩 아니라. 사고 꼭 그러니까요. 생활에 필요한 걸 사는데 그 조절을 잠깐 못해서 뭐 집에 쌓아두는 게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저 같으면 이 집에 쌓여 있고 잘 안 쓰는 물건들을 남편이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처리를. 요새 인터넷 중고마트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잘 안 쓴 것들은 거의 상값에 얼마 안 빼고 팔면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것들을 뒤처리를 좀 해주고. 예. 남편이 지금 회사 일에 뭐해 그 저기 한창 바쁜데 부인이 사다 그건 재놓은 거 주말에 하면 됩니다, 주말에. 끄집어내 갖고 이거 하고 이러니 이 여자가 그걸 고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제 아니야? 말은 뭐냐면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만성적인 질환이 아니라 저 사람 그러면 얼마나 집에서 일시적으로 남편의 어떤 도움으로 이런 것들을 빠져나오게 도와주는 것이 충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게 제 생각이다. 아니 남편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거 다 뒷바라져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여성분은 뭐 물론 뭐 돈이 안 되는 것들만 이렇게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돈은 누가 벌어다 준 거야? 남편이 벌어다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두 개도 아니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저걸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진열용도 있고 특히 절대적으로 이걸 뜯어보지도 않고 쌓아놓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 그럼 문영민 씨는 고쳐야 되지 고쳐야지. 문영민 씨는 쇼핑 잘 이런 거 안 사세요? 난 중독자야. 믹서기 몇 개 계세요? 한 개 있어. 아, 두 개다. 아, 다만 5개인데 뭐. 기본적으로 제가 그 3, 40대 저희 고객층들이에요, 거의. 그래서 집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주방을 열어보고 전부 다 거실도 봐야 되고 다 보게 되는데 지금 그 화면에서 나온 아이템들은요. 3, 40대 주부님 때 가보면 다 있는 아이템이에요. 기본 세대도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겹치는 물건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겹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해를 믹서기가 좀 5개 것 같아요.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지금 녹즙용도, 주스용도, 다르죠. 그다음에 마늘 다지기용도, 어머나. 뭐 이렇게 과일 깎는 거 따로. 네, 그럼요. 또 즙 내리는 거 따로. 네, 선생님. 네, 그러면 네, 한 네. 10개는 돼 있어야 돼. 그럼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저 제품이 다 있어요, 지금. 여기 전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주방에 저렇게 다 있는 분들 중에 제가 아는 친구들도 다 주방에 저런 게 있대요. 있는데 아침 먹고 다니는 놈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야? 있으면 뭐하는
말이야. 있으면 안 해주는데. 장비가 좋다고 뭐 골프 잘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김현석 씨가 예. 저 홈쇼핑에서 파시잖아요. 제가 팔았던 것도 있네요. 네네네. 아, 저는 이제 팔아본 사람 입장에서 사실 저런 여성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제가 남편이라면 말리고 싶죠. 말린다. 왜냐하면 저도 팔 때 어떻게 하냐면요. 핑계 쇼핑을 유도를 해요. 예를 들면 핑계 쇼핑. 본인이 사고 싶은데 지금 보세요. 다 가족들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가 위하는 거거든요. 근데 팔 때 뭐라 그러냐면 가족을 위하는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비타민 C를 파는데 네. 요즘은 일반화됐지만 예전에 처음 비타민 C 10년 전에 나왔을 때는 천연 비타민 C에서 되게 비쌌거든요. 비타민 C 한 통이 막 15만 원씩 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팔았냐면 그건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자, 지금 한번 팔아보세요. 그때라고 생각하고. 하도 안 팔리니까. 나왔어요, 15만 원짜리가. 자, 이 비타민 C요. 우리 아이들 먹기 참 좋습니다. 아이들 쪼개볼까요? 그럼 반쪽 먹이면 되는데요. 그때 모델링을 해. 아이가 막 먹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잖아 이거. 책장에 있는 걸 막 이렇게 먹고 싶어하면 지상렬 씨 연기 보세요. 보세요. 아이들이 저렇게 먹고 싶어하잖아요. 저렇게 먹고 싶어서. 아니 사면 아이들도 먹고 엄마도 먹고 이러면서 막 하니까 아이들 먹여야겠다 그러고 핑계 쇼핑 하니까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대박이 났거든요. 그 다음 방송은 어린이용을 팔았어요. 하나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먹고 싶은데 내가 먹으려고 15만 원짜리 어떻게 사요? 근데 어느 쪽에서 아이를 주부됩니다 그랬더니 그 핑계로 해서 사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은 그런 마음에 대해서 왜 이해를 못 해주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걸 이제 제 마음에는 그걸 너무 제가 많이 이용했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이거 이용해 그래서 먹고 빠지겠다, 이거. 뉴스됐다, 이거야, 지금? 믹서기를 도대체 몇 개 판 거야, 지금? 아내가 보니까 돈 내놔! 아니 저기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박스를 뜯지도 않은 게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쓰면 좋은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믹서기를 했어요. 사면은 보통 제가 보니까 많이 쓰면 한 달, 일주일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일주일 많이면 한 달 정도 이걸 하잖아요. 무료치. 근데 행복해요. 그렇죠. 왜 행복해요? 행복을 그거 뭐 파는구나. 믹서기 해봐야 뭐 3, 4만 원 하는데 그걸로 한 달을 행복하고 아이들에게 주스 먹이고 뭐 하면 그다음에 물론 창고로 들어가더라도 사고 싶어. 한 달만큼은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한 달만이라도 행복해지고 싶어. 그럼요. 그래서 근데 안 뜯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아내분이 정말 과소비고 정말 정신이 그렇게 쇼핑에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그릇 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유 이런 그릇이 정말 어울리는 그런 식탁도 사고 싶고 그다음에 집이 이게 뭐야 하면서 불평이 나오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가 주어진 남편이 가져다 주는 월급 하에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릇 같은 거요. 저도 가끔 저기 흔하진 않지만 외국 백화점 같은 데 보면 막 너무 싸게 뭐 30% 가격에 살 수 있는 거 보면 내 수준에 안 맞지만 사야 되죠, 그거는. 그건 무조건 기회예요. 놓치면 안 돼요. 나중에 사오면 얘가 우리 집 식탁이 안 맞아요, 사실. 우리 집 식탁이 안 맞고 집에 안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포장하면서 우리 딸 줘야지 하면서 정말 내가 다시 싸놓거든요. 그때는 또 복고가 유행이 그게 우리한테 돈을 던질 겁니까? 아니, 황은정 씨가 한번 좀 얘기 좀 복고가 해봐요. 더 유행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는요 오늘 이 사연 제가 볼 때 너무 약해요. 약해? 정말 아니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솔직히 날 위해서 산 게 뭐가 있어요? 짝퉁 명품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정말 슬픈 얘기고 짐승도 아니고. 그럼요. 요거트 제조기 그런 거 다 가족들 위해서 밖에서 사 먹어봐요. 그게 얼마나 건강에 안 좋고 오히려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 죄송한데 그렇게 얄밉게 얘기해요. 죄송해요. 편안하게 얘기해봐요. 네. 예. 그래서 자꾸 안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언니랑 저랑 심각해요. 그런데 솔직히 쇼핑이라는 것은 정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고 굉장히 피곤한 거고요. 그리고 정보가 필수입니다. 그래야지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쇼핑인 거예요. 사실 제가 고백을 할 게 있는데요. 네. 고백해봐요. 이 신세계라는 프로그램이 우리 친정엄마, 시어머니, 남편, 동서 다 디스하던 이제는 셀프 디스까지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 대구에서 이제 서울로 배우 생활하겠다고 올라와서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무명 생활을 하고 있었었는데 오디션을 보러 갈 때마다 막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연기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지금 봐도 근데, 그래요. 근데 옷을 내가 좀 후지근하게 입고 와서 그런가 생각도 들고 다른 아이들은 정말 화려하게 이쁘게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두 벌 정도 이렇게 처음에는 사기 시작했는데 그 명품 아니 비싼 것도 아니에요.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명품을 카피해가지고 파는 그런 보세집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시죠? 네. 거기서 한두 벌을 샀는데 막 제가 막 보상을 받는 것 같고 막 느낌이 너무 평온과 안정과 모든 막 그런 하루 종일 기분이 저기 좋고요. 잠깐만 무슨 저 부흥성에 간증하시는 분. 아니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 느낌을 사실 한두 번로 시작을 했지만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는 한 집에 가서 거기에 3분의 1 정도를 제가 쓸어가지고 왔어요. 무조건 현금으로 계산. 왜냐면 그래야지 스카프라도 하나 더 얻어올 수 있고 티셔츠라도 얻어올 수 있고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사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정말 수입은 없는데 지출은 많아지니까 제가 집에 보증금도 점점 빼서 쓰기 시작했고. 물건 살려고? 진짜. 네.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욕구불만인 거잖아요, 그죠? 욕구불만을 쇼핑으로 풀었던 그래요. 거잖아요. 사실 예. 제가 엄마 카드 훔쳐가지고 시집 갔어요. 나중에 돈이 없어서. 아,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약하다. 이게 근데 오늘 그럼요. 우리가 그런 집에서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걸 입었더니 좀 사람이 고급스러워졌나요? 좀 저희는 잘 못 그랬던 것 느끼겠거든요. 그리고는 일하고 연관이 됐어요. 뭐 이렇게 쏙 잘 되지는 않았고요. 그냥 윤기현 씨 만나서 시집 갔을 뿐이고요. 근데 그 집을 나중에 신혼집 들어갈 때 정리를 할 때 제가 솔직히 좀 반성을 많이 했던 게 옷이 뭐 침대 밑에 깔려 있고 베란다는 발디딜 틈도 없고요. 냉장고 위에다 쌓아놓고 그걸 정리하면서 심지어 같은 옷도 3벌이나 나. 이만한 김장 봉지 큰 거 있죠. 그걸로 20봉지를 제가 내다 버렸어요. 윤기현이가 불쌍해 죽겠다. 윤기현 씨가 사연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림을 꽤 참 아주 알뜰하고 정말 잘해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이 나이에 어떻게 이사를 가게 됐어요. 집을 이사를 가게 됐는데 딱 이사를 가려 도배를 해놓고 보니까 우리 집이 너무 묵은 살림이라 정말 이 장마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다 쌓여보니까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옛날에 사서 놨던 녹즙기. 그런 거안 내가 버렸어요? 녹즙기 CF까지 했어. 원액기. 그걸 다 누굴 주는데도 한 2개씩 떠 있더라고. 한 번도 안 쓴 그 박스 그대로. 이걸 어떡할 거야. 물론 나는 그냥 생겼지만은 그런 거, 또 옷, 싸다고 여기저기서 시장 가서 아 이건 누구 줄 거다, 누구 줄 거다. 하나 살 수 있어요? 살려면 한 100개 사서 누구 이제 붙여주고 뭐 누구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안 입고 그냥 놔둔 옷이 보따리로 한 큰 이불짐으로 5보따리 빼냈는데도 왜 이렇게 또 버릴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과연 잘 살아왔나? 별로 잘 살아오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알뜰한 사람도 그런데 이렇게 사재기 시작하면 이거 어떡할 거야 나이 먹어서. 아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삼희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알뜰하게 산다라고 하는 사람도요. 어느 날 자기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뭐 이렇게 입지도 않는 맞아, 옷이 있어, 많고 있어. 많아. 심지어 나도 쓰지도 않는 물건이 많은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 물건을 살 때 정말 필요 없는 물건인데 산 건가? 아니요. 그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때 필요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봤을 땐 그 물건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놓고 보니 아 이게 필요 없는 거였구나 라고 나중에 이제 증명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볼 때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 근데 오늘 웬일이에요? 왜 이렇게 여자들의 편에 서서 왜 그러는 우리 부담스러워서 좀 그러네요. 아니 방송 TV 방송한 지 한 6년 정도 되면서 메이크업을 한 6년 했더니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아내 되시는 분이 뭐 밖에서 이렇게 놔두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갖고 오시는 거거든요.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어디 가서 뭐 명품을 사고 이런 것도 아니고 짝퉁 하나 사오고 그러면 남편이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큰 거로 한 방씩 보여주면 돼요. 여보 이렇게 자잘한 거 이런 거 사지 말고 내가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씩 내가 큰 거로 한 방씩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지상렬 씨.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상렬 그렇게 씨! 따지면은. 멋있다. 나는 저기 내가 본 관점으로는 예.
이게 뭐 저 가족을 위해서 샀다. 정말 뭐를 위해서 샀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에 띄는 대로 사는 거야. 아, 이거 하나 갖고 1+1 오케이 이것도 사. 이것도 사. 이게 모든 게 우리 가족을 위한 거고 그런 마음이 점점 커져가서는 나중에는 보석도 좀 이거 세일하면 이거 이제 1+1 이게 뭐 다이아 1부짜리가 또 2개가 똑같이 저 20만 원에 준대. 그럼 그것도 살려줘야.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큰 소도둑 된다고. 요만큼 이렇게 샀다가 크게 된다니까. 신상의 그러니까 환장한 거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는 관점은 틀릴 수가 있어요. 삼이자 선생님은 저렇게 보실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 여자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이거 사면 기쁘고 이거 사면 기쁘고 이게 아니고 마음의 부등호가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제가 봤을 때는 더 크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지. 전 이해해 줄 수 있죠. 이게 좀 살해자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나마도. 이게 지금 앞으로 문제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삼이자 씨 얘기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지금 저러다가 자동차 사기 시작하면 또 겁도 없어요.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보석을 산다거나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하면 이제 뭐 거덜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미천이 없잖아 일단. 이제는 뭐 저런 조그마한 쇼핑이 저게 살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척도입니다. 우선 남자들이 결혼할 때 여자 인물 보고 결혼하면 안 돼요. 살림 잘하나 못하나 그거 좀 테스팅하고 좀 결혼해야 되거든요. 저도 어떻게 테스트해요? 아니 근데 그냥 국가고시라도 이제 만들어야 돼. 근데 이런 살림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수입이 남편 수입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 가지고 살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주부에게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로 좀 그걸로 여자를 판단해야 되지 선택해요? 않은 거야. 아니 어찌됐든 인물을 안 보는 건 찬성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가정적으로 큰 경제적인 파탄이 안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분수법 좀 분수를 잃어버리고 좀 쓰는 거는 좀 치탄받아야 되지 않느냐. 분수를 잃어버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가정 파탄은 안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분수를 잃었다고 생각하냐면 자기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그때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괴로움이 없을 때 저는 분수를 잃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분은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남편한테 여보 80만 원 입금해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그 남편의 동의하에서 하고 있잖아요. 몰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패딩을 이렇게 샀어. 이거 80만 원 입금해 하니까 남편의 동의하에서 지금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동의가 아니라 통보였잖아요. 통보든 동의든 그런 식으로 부부가 이해 대화를 하는 몰래 거예요, 이루어지는 게 저는. 아니라 근데 지금 아니에요. 이 아저씨가 나이가 50살이에요. 넘었어. 그러면 50살이 넘으신 분이야. 언제까지 직장 생활 할 것이며 그렇지. 언제까지 돈벌이 할 거냐고. 그런데 와이프는 그저 한 7살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자기 그 남편이 벌어다 준 돈 가지고 먹고 쓰고 자고 다 하면서 그 남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줬냐 이거죠. 아니죠. 이 쇼핑도 생활인데 그걸 먹고 뭘 쓰고 생활이야 하면서 그게. 무의도 낭비지. 왜 화를 내세요? 저는 전업주부로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월급을 받아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남편하고 매번 싸우던 문제가 뭐였냐면 남편 입장에서는 무조건 너한테 월급을 줬기 때문에 네가 한 달치 월급을 네가 다 썼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내가 나를 위해서 쓴 거 맞아. 아니거든요. 애들 옷 사줬고 자동차 세금 냈고 생활비 썼고 다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산 건데 무조건 남편은 항상 네가 다 썼어. 내가 벌어줬는데 네가 다 썼어. 본인이 계산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카드값 나오면 당연히 내가 쓰긴 썼죠. 내가 카드를 다 긁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들 생각 자체가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을 너한테 맡겼으니까 네가 다 쓴 거야 라는 심리가 있어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지금. 재미도 없어 무슨 재미로 살아. 그게 억울해요. 그게. 사실은 결혼은 안 했지만 여자친구를 만나보면은 일을 해서 자기가 돈을 버는 친구하고요. 돈을 벌지 않는 친구가 돈에 대해서 느끼는 건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던가요? 네, 진짜 궁금해서요. 과거 얘기긴 한데 졸업을 하고 뭐 취업 준비라고는 하지만 보통 일을 안 하고 놀고 계신 집에서 생활비를 받으면서 놀고 있는 친구들하고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돈에 대한 가치가 명확하게 달라요. 밥을 사줄 때 왜 굳이 여기서 이렇게 먹어? 저희가 더 맛있는데 훨씬 또 가격도 좋아라고 알려주는 애들은 자기가 돈을 버는 애들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밥을 사주거나 선물을 해줬을 때 그 고마움을 아는 친구들은 돈을 버는 친구들이에요. 돈을 버는 애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지 않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사주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밥을 제공하거나 커피를 제공하거나 선물을 제공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닥 고마워하는 느낌이 좀 떨어져요. 아무래도. 혹시 그거는 양재진 원장을 사랑했고 사랑하지 않았고의 차이는 아닐까요? 뭐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뭐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우리 양 원장님은 돈 버는 여자를 만납니다. 오늘 살해자분 하고 제 친언니 한 분하고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언니는 어느 정도 하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장 A급으로 사서 그걸 갖고 다니면서 진짜와 섞어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한다면서 똑같은 패딩을 색깔 다른 거를 그것도 또 뭐 할인하는 데 가서 사요. 그래서 쫙 깔아놓고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욕심, 녹즙기가 아까 그 정도도 아니고요. 쌀통도 심지어 같은 것도 몇 개 사고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한 애착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카드깡까지 하게 되고 본인이 남편 몰래 갖게 되는 빚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뭐 다른 사람 위해서 많지 않지만 뭐 1000단위가 넘고 하니까 혼자서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친정엄마한테 손을 벌리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 물건을 갖다 내다 팔아요.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올리기도 하고 동네 친구들한테 팔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물건을 처리하는데 결국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까지 해봤는데 진짜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건 없더라 해서 지금은 아예 그 쇼핑을 끊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오래오래 갔었거든요. 그게 물론 10만 원 뭐 엔데버 10달로 나누면 한 달에 15,000원, 2만 원, 3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그게 한 개가 아니잖아. 그게 10개, 20개면은 한 달에 2, 30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늘 당장 딱 구매할 때는 한 달에 15,000원, 한 달에 2만 원. 2만 원이면은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이거 나도 했다 그랬죠? 네. 쇼호스트. 누구든지 넘어오게 할 수 있어 나. 음식 파셨죠? 지금 좋은 말씀 음식이건 뭐건 다 걸리면 죽어 그냥 아주 그냥. 죽어요, 죽기는. 안 사고 못 빼긴단 말이지. 안 사고는 못 빼기게 진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왜 이 여자분이 좀 안타깝고 남편이 안타깝냐면 저는 뻔히 보이거든요. 이분이 당하고 있는 게 다 보이는데 이제 당한다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사실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어떻게든 이걸 팔려고 지뢰를 다 깔아놨는데 지금 계속 밟고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살살 밟고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리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욕구 불만이고요. 이 욕구를 쇼핑에서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 사랑밖에 없거든요. 여자들이 가장 행복했을 때는 사랑할 때래요.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데 그런데 그게 빠지니까 쇼핑으로 지금 잠깐만요. 김효석 씨 이제는 물건을 파시는 게 아니라 사랑을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노출을 좀 많이 안 하게 해줘야 돼요. 노출? 예,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바깥에 나가서 만들어야 돼요. 나가도 쇼핑을 하죠. 텔레비전을 끊어버려야 돼요. 나가도 쇼핑을 하죠. 그러니까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겠죠. 그러니까 뭐 동호회라든가 이런 데 쪽으로 해서 뭐 운동을 한다든가 해서 뭐 배드민턴을 한다든가 요즘 배드민턴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욕구 불만을 좀 돌려놔야지 안 그러면 지금 보니까 남편하고도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 얘기도 좀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아이 쪽에다가 뭐 투자를 한다든가 이게 아니라 쇼핑으로 만족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죠. 아니 근데 쇼핑을 하는 사람들한테 쇼핑을 못하게 하면 그게 더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극단적으로 지금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야 될 게 아니라 이분한테는 쇼핑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저는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